네, 그럼 이스라엘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YTN 이스라엘 명형주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리포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각으로 지금 새벽일 텐데요. 몇 시 정도 됐습니까? 네, 지금 새벽 2시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 공습 보도라든지요. 밤새 추가적인 상황은 없었을까요? 밤새 이 저녁 10시경에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에일라트에 예멘 후티에서 보낸 드론이 요격된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사이렌이 울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인명 피해도 없고, 그저 이 예멘 후티에서 종종 이스라엘 쪽으로 향해 날아오는 공격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바닷가에 이 선박, 해군 선박에 올려놓은 C 돔에 의해서 요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정이 조금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군에서 민방위 사령부에서 원래는 오늘까지 계속 연장되었어야 할 휴교령을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휴교령도 철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는 이 이란의 공격 이후에는 네.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일상으로 좀 오후가 되면서는 많이 회복된 상황이고요. 네. 대신에 이란의 재공격이나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거를 대비해서 원래는 오늘 11시까지, 월요일 저녁 11시까지 이 휴교령이 연장이 됐었어야 되지만 밤사이 자정때에 이스라엘 군 사령부에서 민방위 사령부에서 이 휴교령을 철회한다고 갑자기 이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아한 상황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내각이 보복 안건을 그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직후에 취소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보복의 징후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엇박자로 지금 보도가 나고 있어서 이 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있는데 아. 지금 이 현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는 바로 의하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는 지금 즉각 보복에 대한 것을 취소했다,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전쟁 내각에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는 의견과 지금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전쟁 내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은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보도와 함께 갑자기 휴교령을 철회하는 것과 좀 약간 상반되는 행보여서 지금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의 보도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15일경에 대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으나, 네. 어디에서 나왔을 거냐면, 어제 같은 경우 14일경에서 일요일에도 이 전쟁 내각에서 4시간이 넘게 회의를 했지만 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 회의의 상황을 보고 다시 이 15일 날 이 전쟁 내각 회의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을 이 전쟁 내각에서 어떻게 회의에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휴교령은 일단 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공격의 징후가 다시 나타나면은 다시 휴교령이 내려진다든지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항상 이스라엘은 지금 이 민방위 사령부의 이 지시사항을 거의 한 24시간 간격 아니면 48시간 이렇게 짧게 짧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수시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이 민방위 사령부의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그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은 현지 시각 15일까지 모든 비행기 운항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 운항 중단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내각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지만 네. 언제 어떻게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섣불리 이 경계태세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야기 그리고 전시 내각의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현재 교민들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거의 굉장히 경미한 타격밖에 없었고 네. 부상자도 이제 7살 여자 아이만 한 명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공격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교민들도 피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에 계시는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쏟아지는 많은 300여 개의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에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조용했다가 오후부터는 굉장히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텔아비브 해변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음. 그래도 큰 인명피해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좀 더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전 우려에 열렸던 긴급 소집됐던 유엔 안보리회의가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현지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여기 이스라엘이 새벽 2시라서 이 안보리 끝난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다룬 미디어는 지금 현지 미디어는 없지만 이 안보리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많은 보도에 의하면 분명히 이 안보 회의에서는 이 대립되는 이 러시아와 중국과 이 서방 세계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네. 이스라엘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 유엔 이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란 혁명군을 유엔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엔 안보리 회소의 어떤 결과로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5일 날 전쟁 내각 회의를 다시 재개해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대응을 다시 의논하겠다라는 것이 이 2시간 전까지의 이 현지 뉴스입니다. 네. 자, 가장 최근에 현지 뉴스 내용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피해는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자국 방공체계 덕분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가자와 헤즈볼라와의 공격 때문에 이 방공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축해 놨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대부분 다 단거리에 있는 아이언돔에 의해서 요격이 되는 그런 방공 시스템이었지만 이 이란의 공격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전례 없는 공격이었고 네.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장거리 미사일들이 날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 전쟁에서 에로 방공 시스템, 에로 2, 에로 3, 이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요르단까지 함께 했다라는 이 연합국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는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들을 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않고도 350여 개의 미사일과 드론들을 99% 요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 이란의 공습을 방어하는데 하룻밤에 우리 돈으로 한 1조 8천억 원이 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의 뭐 의견이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어제 저녁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된 사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을 할 때마다 이런 방공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도 수년 동안 아이언돔만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 전쟁 내각에서 이견이 났던 이유가 이란이 공격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이 간츠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 아이젠코트 그분도 전 국방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공격하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바로바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방어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동안 사용해서 공격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갈란트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 이들은 이제 미국과 그리고 할레비 참모총장 미국과 이 미 중부사령부와의 협업을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에서 계속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현지 미디어에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란 공격 동안에 공격을 하길 원했었던 것은 이런 운영 체계나 이런 비용에 발생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에는 집이나 마을에 방공호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93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모두 다 방공호가 집 안에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그 빌딩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발전기나 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도 갖춰져 있는 공용 방공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지점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홍해가 막힌 것이 굉장히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 이스라엘 이 선박이 지금 납포됐는데 네. 포르투갈 국기를 달고는 있었지만 그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억만장자 비즈니스맨의 소유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이 홍해 쪽에 바바 알만데협 해협, 이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습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없었나요? 어제 밤 10시 반경에 이 예멘 후티가 추정하는 드론이 날라와서 네. 이 네. 아이언돔에 의해서 요격된 것 외에는 음. 그 외에는 아직 다른 공격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교민들 사이에 지금 500여 명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민들 사이에 연락처는 어떻게 주고받고 계시나요? 지금 그 연락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의 연락망, 이 연락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현지인들 학교나 교회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끼리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별 카톡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자, 현재 상황 알아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현재 상황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이스라엘 명형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